이름은 한상범, 55년생, 71살, 직업은 법무사다. 2024년 70살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법무사 시험을 처음 치렀으니 합격까지 32년이 걸린 거다. 긴 세월이었다. 캄캄한 밤하늘에 아스라이 비추는 별빛을 바라보고 걸었다. 그 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진 적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사라져 보이지 않은 적도 있다. 잡히지 않는 소망을 잡으려고 길고 긴 시간을 땅속에 묻으며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법률 공부를 시작한 건 대학 때였다. 어렸을 때 형님이 누명을 쓸 뻔한 사건을 겪고 법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검정고시를 받고 1977년 국민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1983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생도 3년 정도 걸렸는데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붙은 거다. 상당히 고무됐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2차 시험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당시 결혼한 상황이었다. 형편이 어려웠다. 오롯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2차 시험은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사법시험에서 떨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았다. 다른 걸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시험을 보며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중 1992년에 법무사 시험이 생겼다. 그때부터 법무사 시험을 준비했다. 직장도 없이 공부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1회, 2회, 5회, 6회, 7회 법무사 시험에 불합격했다. 1995년 40살이 돼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했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8회, 9회 법무사 시험을 봤다. 8회는 1차를 붙었는데 2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9회 2차에서도 불합격했다. 10회부터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생업이 우선이었다. 말없이 세월이 흘렀다. 장담할 수 없는 현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떠나는 아내도 붙잡을 수 없었다. 2013년 59세가 됐다. 나이가 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행정사 시험이 생겼다. 자격증을 따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1회 행정사 시험에 도전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1차, 2차 동차로 합격했다. 너무 감사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100만 원 헌금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2015년 60살에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행정사로 일하면서 관성적으로 법무사 시험을 치렀다. 1년에 한 번 잔칫날은 돌아왔고 주인공이 되지 못해도 해놓은 게 있으니 참석했다. 2017년, 2018년은 연속으로 1차 시험에 떨어졌다. 65세가 되면서 노령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이 나왔다. 연금 덕분에 환경이 나아졌다.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안 다니던 학원을 등록했다. 서울법학원을 다니면서 모의고사도 보고 실력을 쌓았다. 2019년과 2020년은 2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시험도 있고 답안지를 혼동해서 0점을 받은 적도 있다. 그래도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포기할 수 없었다. 행정사 사무실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했다. 젊은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2024년이 되면서 나이가 70살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꼭 붙어야 했다. 8월에 1차 시험에 합격했다. 10월에 2차 시험을 치렀다. 첫째 날 형법과 형수법은 매끄럽게 잘 치렀다. 둘째 날은 서류 작성에서 시간 안배를 잘하지 못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웠다. 2차 시험이 끝나고 아내와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 시험 결과는 후배 법무사를 통해서 들었다. 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합격이라고 했다. 대단히 기쁘다기보다는 졸업하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느낌, 얽매인 멍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하찮은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는가 했는데 자존심과 명예는 지켰다고 생각했다. 법무사 한상범, 30회 최고령 법무사 합격생이 되는 순간이었다. 춘수만사택이라 하운 다기봉 추월양명희 동령수고송 오운절기로 이렇게 썼는데 봄물이 4개의 연못에 가득 차고 여름에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에 많이 걸려 있구나. 가을 달빛이 드높게 휘영청 밝고 겨울에 고갯마루에 빼어난 소나무 한 그루가 멋이 있구나.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 달간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았다. 그 후 3개월간 수습 법무사로 일했다. 상업 등기,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 매매 저당권 등기, 소송 등의 업무를 배울 수 있었다. 25년 6월 26일 개업했다. 기존에 10년간 했던 행정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지금 사무실로 이사했다. 개업했다고 고객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건 아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제갈공명에 지혜가 있어도 써주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지날 뿐이다. 행정사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고객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분들에게 개업 메시지를 돌렸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에서 홍보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광고도 넣었다. 사무실 앞 구로 공구상가 단지에 4,000개가 넘는 상가가 있었다. 전단지를 만들어 상가로 나갔다. 사장님들께 전단지를 드리며 나를 알렸다. 법무사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면 소송이나 등기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현재는 땅에 뭘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옥토에 있는 게 아니다. 자갈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 개업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로키 법무사 사무소,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고 싶다는 뜻이다. 소송, 등기,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 업무를 할 때는 15년간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한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다.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들고 오시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디를 보완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잘 설명해 드리고 있다. 소장 쓸 때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소장에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적으면서 부각할 것과 생략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증거는 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 소장을 쓸 테니 의뢰인에게도 최선을 다해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우리 스스로 맞다고 생각해야 판사님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장은 만들어 놓고 보면 하나의 조각상이 된다. 그분의 딱 맞는 서류를 완성했을 때 의뢰인도 좋아하고 스스로도 보람을 느낀다. 사무장으로 일할 땐
전자소송이 없었다. 옛날엔 서류를 다발로 묶어서 법원에 보냈다. 전자소송은 뭐 하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프로세스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 막힐 때마다 주변 법무사들이 도와줬다. 한두 번 해보면서 많이 익숙해졌다. 등기 업무는 수수 법무사로 일하면서 배웠다. 개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본점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잘 마무리했다. 등기 업무는 법무사 고유 영역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수험생 때는 합격이 간절해서 공부했다. 합격 후에는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선배 법무사들이 같은 업에 있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자료, 자신들이 쓰던 자료,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자료 등을 많이 보내줬다. 여유 있을 땐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부분이 있어도 돌다리를 두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하려고 한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포스 빌딩에 와 있는 법무사입니다. 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포스 빌딩에 있는 법무사입니다.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포스 빌딩에 와 있는 법무사입니다.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험에서는 집중과 환경이 중요하다. 맞고 품는다라는 말이 있다. 연못에 물이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물고기가 손에서 빠져나간다. 연못을 막고 물을 퍼내면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 공부할 때도 먼저 주변 환경을 막는 게 필요하다. 친구도 차단, 먹는 것도 차단, 집중을 방해하는 걸 다 차단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정력을 쏟는다면 합격을 품을 수 있다. 30대 때 사법 1차 시험에서 맞고 품어서 1년 반 만에 합격할 수 있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천천히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간다. 양동이에 많은 물을 담아서 순간 여러 번 부어야 물이 빠지기 전에 일정량을 채울 수 있다. 수험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천천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해야 일정 점수를 넘어 합격할 수 있는 거다. 내 수험 생활을 돌아보면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단시간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했다. 65세가 넘으면서 연금이 나왔고 자식도 장성했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공부했다. 한 발 한 발 딛고 나갈 수 있었다. 나이는 많았지만 불안했던 젊은 시기와는 달리 환경과 마음이 안정되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70살까지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재물도 있고 자손도 번성시키고 남은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을 거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텃밭이라도 일구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의도식하는 삶보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재물도 자손도 번성한 게 없다. 누리는 삶이 부럽기도 하고 지난 삶이 부끄럽기도 하다. 아슬아슬한 인생이었다. 낙엽처럼 져버릴 삶이었다. 그나마 70살 때 법무사에 합격해 법률가로 일할 수 있게 된 건 행운이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걸 망설였을 거다. 법무사는 큰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쌓은 경력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도 좋아져서 지금도 충분히 의뢰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도전했다. 그리고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는 일편단심을 지켰다. 작은 기쁨을 귀하게 여겨 그 시간을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한강에서 두 손 놓고 자전거를 타는 일은 고단한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었다.
그 기쁨들이 이어져 충분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법시험 공부할 때 존경하는 판사님이 적어준 글귀가 생각난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라. 당시엔 힘든 인생을 잘 참고 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무거운 짐은 그냥 짐이 아니었다. 보물이었다. 짐이면 내려놓으면 끝이다. 하지만 그 짐은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부모, 형제, 아내, 자식,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즉 보물인 거다. 돌아보면 그 보물을 잘 쥐고 살지 못한 부분이 제일 마음 아프고 말할 필요도 없이 아쉽다. 2명의 아내와 헤어지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들에게도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많이 힘들었다. 오늘까지 나를 지탱해준 많은 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남은 인생은 법무사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법인 등기부 같은 것도 다 떼어줬거든. 이제 부동산 등기부도 떼어서 아까 권리관계 다 확인해주고 법인 등기 떼어서 법인이 살아있는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출근한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와 아무 사건도 없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늘 함께 따라온다. 서류 작성을 잘 해드리고 상담이 잘 이루어진 날은 보람이 크다. 그 일이 수익으로 이어져 생활에 보탬이 되면 감사하다. 반대로 하루 종일 상담이 없는 날은 허무한 마음이 든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대신 짊어지는 직업이다.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을 제대로 적용해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더해서 의뢰인의 고민에 공감하고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고객에게 꼭 맞는 서류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법무사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따른다.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난다. 내일 이 부분을 짚어야겠다. 이 조문을 쓰고 이 판례를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법무사 직업의 숙명인 것 같다. 세월이 언뜻 하는 사이에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갔다. 말할 수 없이 빨리 흘러갔다.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이미 문턱 가까이에 와 있는 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는 거다. 남은 삶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호흡하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살면서 야구장이나 콘서트장도 한번 가보지 못했다. 생계만 유지하며 살았다. 앞으로 생활이 조금 안정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장기나 바둑을 두고 탁구를 치고 문학과 예술을 감상하고 좋은 글씨를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책을 한 권 더 읽는 등 뇌에서 일어나는 행복감을 추구하고 싶다. 외부에서 큰 만족을 찾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하면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긍정적이다. 꿈과 열정이 싱싱하게 살아있다.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믿을 만한 법률 동반자라는 신뢰감을 쌓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에게 위로가 됐던 성경 말씀이다. 앞으로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 한다.